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또 시장에 대한 전략도 미리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냐 스토비냐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사실 연착륙 이야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 워낙 2차 전지가 강해서 그냥 코스닥의 2차 전지주 쪽으로만 시선이 갔는데 오후에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확대되니까 연착륙 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내일장의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나라 K국장이 네. 밀당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지 말까? 중국을 하고 싶다면 중국 시장으로 가야 되고 미국을 하고 싶다면 미국 증시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또 오래간만에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기업들이 단 한 번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단 신락 같은 희망이 좀 생긴 그러한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이제 반도체 I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긴 했습니다만 결국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또 그를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더 좋은 모습은 뭐였냐면 원래 반도체가 가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약하거나 바이오가 가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약하거나 혹은 2차 전지가 가면 그 외 섹터들이 약한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의 최근의 특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현물 증시 수급이 약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바이오도 2차 전지도 반도체도 모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의 어떤 상승 랠리를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큰 변수만 없다면 내일까지 조금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 수요일 날이 또 휴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 장 초반, 장 중반까지는 편안하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내일 후반에는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음을 미리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역시나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장이 열리기 전에 확인하시고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 좀 빨리 발표한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매국세 TV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종목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은 어땠을지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주가 전망 맞춰주셨고요. 오늘의 10개 종목으로는 반도체, 방산, 2차 전지, 영상보안, 이동통신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역시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네요. 에코프로비엠, LNF, TCC 스틸, 원준까지 있고요. 그 외에 현대로템도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텐데 저희가 오늘 방산 이야기 좀 많이 하긴 해서 지겨우실 수 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해드릴까요? 여기서 그럼 사도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아주 신고가잖아요. 그쵸? 52주.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규 매수는 조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 현대로템, LIG 넥선 이 기업들이 거래가 되었을 때 이들은 이제 분할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가 좀 됐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분할 이후에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 현재 구간이라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쫓아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의 탄력도는 떨어지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현대로템이 가게 되면 그 하위단에 있는 부품사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코츠테크놀로지라든지 i3 시스템과 같은 중소형 방산에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를 좀 보신다면 사실 이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텍, 퍼스텍, 스페코, 한일단조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 구간에서 비중을 늘릴 타이밍은 아니고 그쵸?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대안주를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고죠 그럼. 그렇죠? 네. 고긴 하지만 투자 의견은 조금 다르다라는 점 염두에 두세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또 이름이 비슷한데 너무 길어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7.1% 상승 마감했고요. 보니까 뭐 한화였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MSC행 뭐 호재들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사실 이제 같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있었을 때는 전체 매출 비중을 놓고 봤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이 70에서 75% 정도, 그 외의 사업군이 이제 25에서 30% 정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반도체 쪽으로서의 이제 성과를 얼마만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하나라서라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참 기업이 기네요. 하나 인더스트리가 지금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 정밀기계를
자회사, 그러니까 지분 100%로 자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올해 2분기에 한번 크게 시장에 어떤 이벤트성인 변수를 줬죠. 바로 TC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 삼성전자라든지 이번 주에 반도체 IT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또한 추가적인 저는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럼 상대적으로 인적 분할하기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남은 게 별로 없어라고 하고서는 오히려 주가가 밀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초반에는요. 여기선 상승룸이 좀 많이 열려 있나요? 제가 오늘 원픽으로 가져온 기업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매매 전략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시죠. 영풍정밀 보겠습니다. 지금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경영권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앞서 조금 전에도 다뤄봤지만 티웨이 항공까지도 그렇죠. 그 후보 리스트에 거론되면서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영풍정밀은 지금 고려은의 지분을 조금 갖고 있. 1.7%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의 지금 어떤 비율이 거의 5대5인 상황이거든요. 누가 이제 영풍정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을 이제 가지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쪽 모두 이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 1.5%, 그러니까 2% 정도의 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사실 냉정하게 좀 바라봤었을 때 이 전쟁이 끝난 후엔 승자는 누가 있겠는가? 당연히 경영권을 방어한 자는 승자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뼈아픈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바닥권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고려아연도 그렇고 MBK 파트너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자 7%에 달하는 이자를 내고 또 고려아연의 최 회장은 또 돈을 빌려서 공개 매수에 지금 참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분 싸움이 끝나가게 되면 분기별로 이자만 1,000억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영풍정밀이 그 이자를 감당을 하면서 좋은 영업이익을 낼 만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의 위치 대비 기업의 가치를 또 비교해 봤었을 때 고평가 논란에 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주가는 굉장히 또 빠르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지분 싸움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보이지만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 분들이 노리면서 매매 타이밍을 좀 잡기에는 저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의견을 드리지만 매매를 하심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의 지분이지만 이게 마지막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나 너무나 순식간에 주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없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원준도 오늘 2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이 원준하고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번에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필리핀의 삼성전기 공장 방문하면서 뭐 MLCC에 대한 중요성 강조한 게 원준과 연관이 되면서 수혜주로 부각됐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원준이 왜 그 뉴스와 연관이 됩니까? 열처리, 그러니까 배터리 열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층 세라믹 콘센트 MLCC에도 적용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좋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TCC 스틸과 원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열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또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이것이 상용화가 돼서 공정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응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원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최적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누가 더 현재 공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수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준이 지금 이렇게 부각에 받은 힘은 조금 더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조금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테슬라빨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오는 것은 테슬라빨이다. 그런데 테슬라가 2차 전지 전기차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로보택시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들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리지만 만약에 신규 매수라든지 비중을 좀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보다는 이번 주 목요일날 종가에 판단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수요일날 휴장이고요. 목요일날 로보택시 발표가 있어서 목요일날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양봉이면 그때 비중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역시도 그 테슬라와 연관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 판단해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원주는 지금 두 가지 모멘텀 있는 거네요. MLCC랑 테슬라.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 열 처리 기술. 알겠습니다.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인스코비 보겠습니다. 14% 가까운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자회사의 미국 네. FDA 임상 3상 진입 소식이에요. 진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스코비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참 성과도 안 나오고 실적도 지지부진했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투자한 자회사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바이오 자회사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통신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고 다른 지금 바이오 사업도 본주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전부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어떤 효능을 입증을 할 만한 지금 기술을 가지고 나스닥 시장에 지금 상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시장에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불어올 때 저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강세 그리고 오늘 초반에 강세, 그런데 그 강세가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만약 윗꼬리가 이렇게 길지 않고 추가적인 좀 상승을 해서 몸통이 어떻게 보면 꼬리보다 더 길게 뽑아져 있다면 저도 강력하게 좀 그 의견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선들이 약간은 바이오 쪽보다는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시선이 좀 분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잠시 조정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멈췄다 갑니까? 일단은 저는 스탑을 하셨다가요. 네. 저는 내일보다 한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주봉상 양봉이면 저는 금요일 종가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스톱하고요.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인스코비 하나만 놓고 나머지 종목 모두 다 그 의견 주셨고요. 여기서 베스트 종목은 앞서 이제 스포해 주셨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될 텐데요.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화 비전에 대해 갖고 가는 시가총액 플러스 네. SK하이닉스 반도체 그 효과까지 플러스 그렇죠. 알파로 가져가면서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HBM TC본드. 네. 네. 한미 반도체랑 좀 사업이 비슷해요? 일단 한미 반도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 내일 삼성전자 쪽으로 좋은 매기세가 좀 붙어주게 되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사실은 뭐 삼성전자 사업한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나 이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좀 같이 보면서 묶어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 2분기에 이 기업이 이 TC본드를 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노이즈 아닌 노이즈를 좀 불러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관심을 받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시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한미 반도체는 조정을 좀 나타냈어요. 왜냐? 그동안에 TC본드 하면 본인들이 거의 왕자의 자리였고 경쟁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경쟁사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일 삼성전자가 정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단발적으로 이 기업의 추가적인 어떤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 하나 인더로 우리 줄여볼까요? 네, 하나 인도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 인더의 가격 전략은요? 일단
저는 현재 구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 만약에 오늘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에 베팅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 구간에서 일단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1차 목표가는 45,000원, 45,000원 돌파 시에는 5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000원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그쵸. 만약에 그 가격 라인이 붕괴된다면 그때는 빠르게 세내기 주라는 점을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일장의 고냐 스톱이냐 우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